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자와 그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로예요. 이 자로는 공자보다 나이 차이가 9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 자로가 이 출신이 동네 건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자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과 어떤 다투는 것도 많이 하고,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싸움질도 하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로가 이 사람이 비도덕적이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성질이 거칠고 급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역시 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을 봅시다. 자로는 성질이 거칠고 용맹을 좋아하며 의지가 강직했다고 그래요. 수탉의 꼬리로 관을 만들어 쓰고 이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수탉을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갖다 꽂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태지 가죽을 차고 다녔으며, 그러니까 수태지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이나 오줌뿔을 옆구리에 차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자를 능멸하고 행패를 부리려고도 했다. 자, 이 자로와 공자가 이 만나게 된 것도 결국 공자한테 한번 슬슬 저 사람한테 가서 뭔가 이제 한마디 하면서 이 논정을 하려고 슬슬 자로가 접근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자로가 공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당신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쓸데없는 것을 가르치냐? 그 배움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자 공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군자는 학문을 아니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자루가 말하기를 저 남산에 대나무가 있지 않냐? 저걸 봐라. 바로 잡지 않아도 대나무 스스로 곤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베어서 사용하면은 무수히 가죽도 꿰뚫는데 무엇을 더 배울 것이겠는가? 이 자료의 말은 뭡니까? 사람은 각기 저 대나무처럼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능이. 각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뭘 거기다 더 보태어 배우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런 말합니다. 묶어서 깃털을 달고 속을 박아서 수들어 갈면 얘기는 뭡니까? 화살을 의미하는 거죠. 이 대나무를 잘라서 깃털을 달고 끝에는 촉을 받고 그 숫돌에 갈면은 그러고서 이 대나무를 활에 매겨서 쏘아보자 이거야. 그러면 깊이가 들어가는 것이 또한 깊지 않겠는가. 이 얘기는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그 재능을 우리가 갈고 다듬으면은 그 쓰임이 더 깊고 더 넓을 수 있지 않은가.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공자가 이 말을 하자 자로가 탁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딱 2번 절을 올리면서 섬과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 여기서 이 자로가 공자의 그 제자가 되는 극적인 장면이에요. 자, 자로가 공자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공자의 주변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공자가 이제 젊은 때부터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잖아요. 이것을 곱깝게 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공자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상중에 있었을 때 이제 상복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노나라에는 그 실력자 집안이 있었어요. 계시라고. 이 계시 집안에서
주위에 있는 선비들을 모아놓고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그 당시 이제 공자 나이가 그 어머니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17세라도 어떤 사람은 23세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사의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공자가 젊었을 때예요. 공자도 이 상중이지만은 가서 음식을 먹을까 하고 갔는데 그 계시 집안의 가신인 양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를 왔는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정도 지체 있는 선비들이 오는 것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올 자리가 아니다 하면서 공자를 쫓아냅니다. 응? 이 잔치집에서 사람 쫓아내는 게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공자에서 쫓겨나요. 이렇게 공자는 젊었을 때부터 이제 시기하거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맹스럽고 강직한 자로가 제자로 들어오자 그 주변에서 공자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공자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자로를 얻은 뒤로 남이 내가 하는 험담을 듣지 않았거늘 이런 말을 해요. 얘기는 뭐예요? 자로가 있으면서 주위에서 누가 공자를 욕하거나 비방을 하면은 자로가 가서 그 사람들 손봐준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사실 제가 이 교육계에서 저도 오래 있었고 또 이 중에는 여기는 이 교육계에 이제 몸담고 있는 분도 이 중에 보니까 몇 명 계시네요. 네, 사실 우리가 이 교육을 시키고 이 제자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은 여러 유형의 제자들이 사실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뭐냐면은 제자들과 언제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은 이 주위에서 치근대거나 슬슬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그냥 순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왜 이러세요 하면서 선생님 뒤로 슬슬슬 밀려들고 선생님 등이나 슬슬 밀어봐요. 그렇다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에? 당신들 뭐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해하고서 우퉁을 먹고 나가서 싸우다가 괜히 쌍코피나 터지고 그러면은 이거 참 모양 빠지는 짓이잖아요. 응? 그런데 이 자로 같은 제자들이 있다면은 이것이 해결 가능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다고 제가 무슨 깡패 같은 애들 필요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래도 제자 중에는 의리가 있고 강단도 있고 불의를 보면은 행동으로 옮겨서 맞설 수 있는 그런 제자들도 사실 있어야 돼요. 여러 개의 제자들이 있어야 이 스승된 자로서는 든든하기도 하고 또 편리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자로라는 인물을 공자가 어떤 식으로 후에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 공자는 자로를 이런 식으로 평소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로가 원래 성격이 강직하고 용맹과 의리가 남다르다 보니까 공자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공자가 말한 도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한 도덕입니다. 도덕. 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 위를 떠다녀야겠다. 나를 따르는 자는 중일 것이다. 자, 이것은 공자가 앞으로의 천하주유를 예상을 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래도 최후까지 나를 따르는 자는 중유. 이 중유는 자로의 본명입니다. 본래 이름이에요. 이 자로는 중유의 자여자. 아까 자가 뭔지 말씀드렸죠. 성이 되었을 때 붙인 이름이 이 자다. 그것이 이제 중유의 자가 자로라는 거죠.
이 공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로는 점차 완성된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이에요. 반마디로 옥사를 처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자로 말고 누가 있단 말이냐. 자로는 승낙한 일을 절대 다음 날로 미루지 않았다. 자, 옥사라는 것은 뭐야? 얘를 딱 판결을 내려서 잡아 가두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 일이야. 그 때문에 특히 이 옥사를 관장하는 관리는 사심이 없어야 돼요. 공명정대해야 되잖아요. 응? 또 강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자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낙한 일을 절대 다음날 미루지 않았다는 언행이 일치가 된다는 말이죠. 말을 했으면 자로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생의 만년에 제자들을 평가할 때 자로를 정치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위에 정치가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시장도 그렇고, 어? 국회의원 그렇고, 뭐 장관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이 정치가들 많잖아요. 공자는 자로와 같은 성품은 강직하고 의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냥 머리나 살살살 굴리고 어떻게 돈이나 이렇게 착복을 할까? 이런 사람들, 자신들의 어떤 명예욕, 권력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을 공자는 배격합니다. 요 이제 저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공자의 그 정치론을 할 때 더 깊게 공부를 할 것이에요. 예, 다음 또 소개할 제자는 염구예요. 이 염구도 공자가 평가하기에 정치에 적합한 인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치에 적합하다고 해서 무슨 일국의 제후 그건 아니고 중간 관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공자가 주유 천하를 딱 마치고 돌아오자 노나라의 대부로 있던 개 강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염구는 어진 사람입니까? 이제 공자가 대답하기를 일천어 되는 골과 전차 100대를 가진 대부의 집에서야 대부의 집에서 세금 징수에 관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요. 그러나 어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이제 그때는 군주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간 관리자는 이 자로도 마찬가지지만은 강직하고 공평무사하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간 관리자가 되는 게 좋다 하는 얘기예요. 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 어느 날 자로가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듣는 즉시 행하여야 됩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야, 부모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듣는 즉시 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구가 이번에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듣는 즉시 행하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자가 그래 듣는 즉시 행하라 이런 말을 해요. 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중 하나인 공서화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똑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이때 공자가 한 말이 염구는 머뭇거리니까 나아가게 한 것이요. 자로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니까 물러나게 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공자의 주요한 교육 사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육사를 얘기할 때
진보주의 교육관이 대두된 것이 보통 19세기입니다. 진보주의 교육관에서 말하는 학습 형태가 개별학습이에요. 거기에 대비되는 말이 일제학습, 집단학습이죠. 개별학습이란 학생 하나하나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맞춤형 학습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질문도 물론 다를 수가 있고 그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답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개될 수가 있어요. 자, 이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진보주의 교육관에서 얘기하는 개별 학습을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19세기에, 기원 후 19세기에 나온 것을 기원전 500여 년 전에 이미 공자는 진보주의 교육관을 벌써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안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안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염구는 공자보다 29세가 적었고요. 여기 나오는 안해는 공자보다 30세가 적어요. 그런데 이 안해는 아주 집안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다음은 공자의 제자 안해가 되겠습니다. 공자 제자인 자루는 공자보다 9살이 적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살펴본 염구는 공자보다 29세가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안해는 공자보다 30세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염구와는 한 살 차이죠. 근데 이 안해는 참 이 학문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요. 살고 있는 것도 무척 누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그 환경에서 안에는 그 학습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합니다. 현명하구나 안해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 물을 먹으면서 누추한 거리에 살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내하지 못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사는구나. 아내는 그렇게 사는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구나. 현명하도다 아내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는 아내를 이렇게 공자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롯된 말이 단사표음이에요. 이 단자는 소쿠리 단자입니다. 이게 사자는 동사로는 먹을 식자도 되죠. 근데 이제 명사로 쓰일 때는 밥 사자가 돼요. 이 표자는 표주박 표자입니다. 음자는 마시름자야. 그래서 이것은 해석이 소쿠리에 담긴 밥
표주박에 담긴 물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안희는요, 평소에 말이 별로 없었어요. 공자도 처음에는 안희를 오해를 했어요. 아니, 왜냐면 공자가 무슨 말을 하면 질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애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눈만 껌뻑거리고 있거든? 그래서 공자는 얘가 좀 떨어진 애가 아닌가? 응? 도대체가 내 말을 이해하는지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오해를 좀 했어요. 약간 우둔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그 공부를 마치고 나가서 행하는 걸 봤더니 아주 묵묵히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 모습을 보고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한 말이 이겁니다. 그 홀로 있을 때를 살펴보니 배운 것을 제대로 밝혀 실천하고 있었다. 안희는 우매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제자가 누구냐? 자공이 되겠습니다. 이 주파날이 탁 나오네요. 이건 뭐냐? 자공이 계산에 능했고 재물 증식에 아주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자공입니다. 이 자공의 이름이 사여 사. 자공은 자가 되겠죠. 사는 천명을 받지 못했지만 재물을 증식했다. 예측하면 여러 번 적중했다. 이런 말이에요. 천명을 받았다는 것은 큰 어떠한 그 직책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재물 증식에는 일가견이 있었다 한 뜻이에요. 그래서 예측하면은 이거 뭐야? 앞으로 이것을 사고 팔면 이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 번 적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궁은 또 아주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언변에 능했습니다. 자궁은 구변이 좋았기 때문에 공자는 늘 결론을 내쳤다. 경계를 시켰어요. 입주심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궁이 공자의 문화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물어요. 너와 아내 가운데 누가 더 나으냐? 그자 자궁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찌 안혜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안혜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지만 이것다 일리지십이야. 하나로서 열을 안다 이거죠. 저는 하나를 들으면 겨우 둘을 알 뿐입니다. 이건 일리지이죠. 하나로서 둘을 안다 하는 거죠. 그자 공자가 말씀하시길 그래 같지 않다. 나는 네가 같지 않음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공자도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공부하는 면에서는 나는 내가 보기에도 아내가 너보다는 좀 빠른 것 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자공이 스스로를 또 낮춘 거죠. 아내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한 단계 의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하나를 들으면 둘밖에 모른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아는 것도 상당한 수준이죠. 그죠? 우리는 10개를 배웠어도 10개를 다 압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4, 5개 기억하는 것도 사실 힘들죠. 여튼 뭐 겸손해서 한 말이지만은
자궁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학문에서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에서도 약간 겸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좀 좋아하는 것이 배드민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을 처음 배울 때 이제 제대로 배우려고 동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동호회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배드민턴 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배드민턴 친 지 몇 년이란 말은 제대로 배우면서 몇 년을 쳤느냐 이 뜻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동네 배드민턴 친 거, 나 그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야 수타이 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예, 한 10년 쳤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몸을 풀고 나서 어느 이제 여성분과 게임을 붙이더라고요. 그 여성분한테는 이거 얼마 치셨어요? 했더니 5개월 쳤대요. 나는 10년이나 쳤잖아요. 드디어 게임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그 쫑났어요. 13대 게임을 하게 됐는데 13대 0, 13대 0, 13대 1이에요. 그 마지막 13대 1도 상대방이 서브 미스를 하는 바람에 겨우 한 점 얻었어요. 아이고, 이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아요? 빨리 게임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창피해서. 자, 제대로 배운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는 아주 당당하게 동네 배드민턴 친 걸 가지고 10년 쳤다 했다 이렇게 지금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문에서나 이 어떤 운동에서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약간 낮출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저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갈까요? 이 이제 이렇게 자궁이 겸손해지면서 그러면서 점차 이제 사람이 되어 간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자궁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공자가 말씀하시길 너는 그릇이다. 그래요. 어떤 그릇입니까? 했더니 호련이다 그랬어. 이 호련은요. 제사에 쓰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사는 엄청 엄중한 의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 그릇에 쓰는 그릇은 그만큼 소중한 그릇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너는 아주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궁이 어느 정도 사람이 된 거예요. 공자가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자유와 자하가 되겠어요. 이 자유와 자하는 문학으로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격은 약간 달라요. 이 자유는 약간 자유분방했어요. 그리고 점이 이제 이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할까? 이런 스타일이었고, 자하는 아주 소심했어요. 그리고 좀 꼬장꼬장 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문학으로서 당시에도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어요. 그러니까 경쟁 심리가 발동이 된 겁니다. 이 자하는 공자보다 44세가 적었고 여기 나오는 자하는 공자보다 44세가 적었고요. 자유는 45세가 적어요.
그러니까 자하가 한 살 위에요. 자, 먼저 이제 자유가 포문을 엽니다. 자하의 제자들은 닦고 쓸고 응대하고 진퇴는 잘하지만 지엽적인 것이다. 근본이라는 것이 없으니 뭘 어찌할 수 있겠는가? 이 말 참 재밌죠. 자하의 제자들 한다는 짓이 그냥 방바닥이나 쓸고 닦고 부르면 네 하고 가고 그러다가는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가고 이렇게 지엽적이고 짜질한 짓만 한다 이거예요. 크게 그 근본이란 것이 없다 이거예요. 도대체 그 스승을 닮아서 그 제자들은 뭐에 쓰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스승과 제자들을 싸잡아서 찌질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하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발끈했습니다. 오호, 자유의 말이 지나치구나. 군자의도는 무엇을 먼저로 하여 전수해야 하며 무엇을 뒤로 하여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초목으로 비유하자면 종자 크기가 다른 것으로 구별되는 것과 같으니 군자의 도를 어찌 꾸밀 수 있겠는가? 처음이 있고 마침이 있는 것은 오직 성인만이 할 수 있다. 이 자하의 말은 딴 게 아닙니다. 자네는 그렇게 통이 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아 에? 학문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응? 그런 말 하시는 사람은 성인만이 할 수 있다. 네가 성인이냐? 이것이에요. 너는 말할 자격도 없어. 그런 그릇이 못 돼.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학으로 서로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 서로 경쟁 심리가 발동을 해서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은 거예요. 자, 다음 제자는 누구냐? 유약과 증삼입니다. 이 논어는요, 유약과 증삼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유약과 증삼의 제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공자의 제자들을 말할 때 차로 하면 그냥 차로 이렇게 써요. 차공하면 자공 써. 근데 유약과 증삼한테는 꼭 유자, 증자 이런 표현을 써요. 아들 자체로 써가지고 유자, 역시 증자. 아까 얘기했죠. 아들 자자는 아들 자자도 되지만은 존칭을 나타내는 전미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유자는 유 선생님, 증자, 증 선생님이야. 유약과 증삼의 제자들이 논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스승인 유약과 증삼을 표현할 때는 유자, 증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유약은 공자보다 43세가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증삼은 46세가 적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3살 나죠. 유약이 3살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공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유약이 공자의 모습을 좀 닮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자하, 자장, 자유 이라는 사람들이 유약이 공자를 좀 닮아가지고 스승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반대한 인물이 증자입니다. 증자가 발끈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하다. 무슨 소리냐? 장강과 한수의 물로서 세척을 하고 가을 햇볕에 쬐어도 희고 흰 것에 더 보탤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장강과 한수인물로서 아무리 세척을 하고 가을 잎에서 쪼여서 그 모양을 만들려고 해도 유약은 유약일 뿐이다 이거요.
어찌 공자의 순수한 그거 희고 신 것에 이건 공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희고 신 것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느냐? 보탤 수 없다. 따라올 수가 없다 이것이요. 유약 아무리 해봐야 자 공자 못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약을 증사하면 확 견제를 해버립니다. 자, 이제 공자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맹자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나와요. 독서 상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여기서 상자는 숭상할 상자도 되고요. 또 올라갈 상자도 돼요. 그래서 올라간다 뜻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독서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친구를 사귀게 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뜻이에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사람을 벗하게 한다 이 뜻이 독서상우입니다. 자, 맹자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맹자는 이런 말 합니다. 한 마을이 선량한 선비는 한 마을의 선량한 선비와 벗이 될 수 있고 한 나라의 선량한 선비는 한 나라의 선량한 선비와 벗이 될 수 있고 천하의 선량한 선비는 천하의 선비와 벗이 될 수 있다. 그 통대로 간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우리는 사람을 사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통이 한 나라의 선비를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과 사귀고 또 선비와 사귀고 천하의 그 선비와 사귈 수 있는 그 아우라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천하의 선비가 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부족해. 그죠? 여기서 이제 천하의 선비와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꼭 만나서 친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서로 어울려서 말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한 말을 전해 듣는다. 그 사람이 지은 글, 서적을 내가 본다. 이 뜻도 돼요. 자,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 동시대의 사람들이 쓴 글,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아. 그때는 뭐 하는 거야? 옛사람이 이제 그린다는 거야. 그러면 그 시를 읽고 그 서적을 읽는다면 누구? 옛날 사람의 시와 서적을 읽는다면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이야. 이로써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의로 옛사람과 벗하는 것이다.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독서라는 것은 자 짧게는 한 고을, 한 마을, 이 세상 사람. 그러면서 더 깊게는 옛날 사람과 친구를 맺게 하는 것이 독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시와 그 사람들이 서적을 탐독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전을 읽는 이유다라고 맹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끔 고전은요, 이 소리내서 읽어야 그 맛이 나요. 우리가 시 짓는 사람들이 또는 시를 읽는 사람들이 시를 소리내서 읽죠. 낭송이라고 하죠. 이 경전도 성독이라고 그래요. 성독, 소리내 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맛이 또 제대로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내가 성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감상을 하기 바래요. 맹자의 만장활
일량지 선설하야 사오일량지 선서고 일국지 선설하야 사오일국지 선서고 전하지 선사라야 사오천하지 선사하니라 이우천하지 선사로 의비족하야 오상론 고진하느니 송지시하며 도끼서대 부지키니카호와 시로는 기세야니 시상오야니라